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이제 외계 항성계와 외계 행성이라는 과정을 하나 배우고, 자,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외계 행성들의 탐사 방법은 자, 직접 탐사 방법이 있고 간접 탐사 방법이 있는데, 사실 직접 탐사라는 얘기는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사실 별이 굉장히 멀리 있고 그 별 자체도 멀리 있는데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자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계 행성 탐사는 자, 이런 간접 탐사 방법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자, 이 간접 탐사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야. 그래서 일단 간접 탐사 방법은 오늘 배울 자, 시선 속도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하나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가려지는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간접 탐사 방법인데, 자, 이 시선 속도 변화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합니다. 자, 무슨 효과를 이용한다?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광원,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자, 이 광원 자체가 관측자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별빛의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으로 관측되는 현상을 자,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시선 속도가 변할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최종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못하면 적색 편의, 청색 편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적색 편의는 자,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적색 편의는 자, 광원이 관측자에게서 자, 상대적으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선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파장이 무슨 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렇지, 빨간색 쪽으로, 즉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적색 편의라는 게 나타나서, 자, 상대적으로 멀어질 때는 자, 기준선에 대해서 파장이 길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자, 이걸 우리는 무슨 편이라고 하고? 적색 편이라고 하고, 자, 청색 편의는 자, 광원이 자, 별이겠죠? 자, 광원이 관측자에게서 자, 상대적으로 가까워질 때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야. 청색에 가깝게 치우친다는 얘기니까 빨간색보다 파란색 쪽이 파장이 짧거든. 그러니까 광원이 관측자에게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동안에는 파장이 짧아지는 것으로 관측이 돼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과 청색 편의 현상을 이용을 해서 그 별빛의 파장의 길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서 외계 행성이 있다 없다를 추정하는 게 바로 이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적색 편의는 광원, 별이 관측자, 우리가 볼 때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청색 편의는 그 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동안에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짧아지는 것으로 관측되는 현상을 자, 우리는 청색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기준 스펙트럼 또는 비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거는 별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을 때의 선의 위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준 스펙트럼 또는 비교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자, 이쪽이 자, 오른쪽이 자, 이쪽이 빨간색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쪽을 우리가 무슨 쪽? 파란색 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이거는 광원이 정지한 상태에서 관측하는 즉 별이 정지했을 때의 기준이 되는 스펙트럼인데 자, 요 선의 위치가 자, 지금 요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관측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색 쪽으로 원래 위치에 대해서 무슨 색 쪽으로 치우쳤구나. 빨간색 파장 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요때는 우리가 무슨 편의가 되는 거고 적색 편의가 되는 거고 기준선에 대해서 기준 스펙트럼에 대해서 원래 있던 위치에 대해서 자, 여기로 선의 위치가 자, 이렇게 관측이 됐대. 자,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 선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서 관측이 됐다라는 얘기는 얘는 우리에게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동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 요걸 우리는 무슨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 청색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원래보다 파장이 짧아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거고 자, 적색 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는 파장이 원래보다 긴 형태로 즉 파장이 길어지는 것으로 실제로 길어진 게 아니라 길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됐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적색 편이랑 청색 편이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관측의 실제적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일단 별의 공전 주기가 있어. 선생님 별이 공전합니다. 근데 자, 요거를 하나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공통질량 중심이란 말이 나오거든. 자, 공통질량 중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공통질량 중심이란 말을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고 사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공식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지금 막대가 이렇게 있고 막대 위에 내가 무거운 물체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체 하나를 올려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얘네들을 자, 어느 점을 찍었을 때, 자, 어느 점에 막대를 세웠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무게와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무게에 대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느 한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뭐를 하나 놓으면 받침대를 하나 놨을 때 얘와 얘가 서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어느 한 점에 대한 부분을 자, 우리가 그냥 자, 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이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건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별과 행성은 있잖아.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공전하고 있어. 그래서 별의 공전 주기가 만약에 1년이잖아? 그럼 그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의 공전 주기도 반드시 몇 년?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별의 공전 주기와 행성의 공전 주기는 반드시 같다. 자, 별의 공전 주기와 행성의 공전 주기는 반드시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별과 행성은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맞은편에서 마주보고 있어야 돼. 별과 행성은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자, 맞은편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서로 항상 뭐한테 마주보고 있는 관계. 대신에 조건은 무슨 질량 중심 기준? 그렇지. 공통질량 중심 기준으로 항상 맞은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선속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 행성의 관측은 자, 관측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과 이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자, 나란할 때만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란할 때 가장 관측이 잘 된다라는 거. 자, 나란할 때만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책에는 나란할 때만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실제로 나란할 때 관측이 가장 잘 되는 거지 나란할 때만 관측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문제에선 대부분 나란한 걸 기준으로 줄 텐데 하지만 나란하지 않아도 뭐만 아니면 자, 수직만 아니면 사실 관측은 가능해요. 그러나 나란할 때 관측이 가장 잘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별의 공전 주기와 행성의 공전 주기는 반드시 같아야 하고 자,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항상 무슨 편에 있다? 맞은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과정이 생기고 자, 이때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 그리고 중심별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할 때 관측이 가장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시선 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시선 속도는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를 의미합니다. 자,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라는 가까워질 때의 의미를 얘기하고요. 자,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멀어질 때가 플러스고, 내가 볼 때 가까워질 때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접근할 때는 무슨 값을 갖고? 음의 값을 갖고. 자,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나왔다.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서 뭐 하고 있을 때? 중심별이 우리에게,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시선 속도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자, 관측자의 시선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값이 나타났다. 그러면 얘는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가까워질 때, 즉 다시 말하면 무슨 편의가 나타날 때? 청색 편의가 나타날 때는 시선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고, 자, 멀어질 때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이 될 때는, 자, 시선 속도가 무슨 값이 나타나게 된다? 플러스 값이 나타나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값, 멀어질 때는 플러스 값. 그래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타났대. 그럼 우리 관측자에게서 별이 가까워지고 있는 동안이 되는 거고,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이 나타났대? 그러면 관측자에게서 별이 멀어지고 있는 동안이다. 따라서 플러스 값이 나타날 때는 무슨 편의가 관측이 되고,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되고, 마이너스 값이 나타날 때는 무슨 편의가 관측된다? 청색 편의가 관측이 된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또는 지문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자, 이렇게 화살표를 주고, 이걸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 놓냐면 지구 방향이라고 줄 거예요. 그럼 지구 방향은 있잖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관측자가 있는 거지. 그럼 관측자가 볼 때 이 방향이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지구 방향의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줬다. 그러면 관측자가 보고 있는 시선 방향은 이 방향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방향이다? 시선 방향이다. 그래서 지구 방향의 화살표를 그냥 반대로 바꿔주면 이게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무슨 방향이 돼? 시선 방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바깥쪽에 있는 원궤도가 외계 행성의 공정궤도야. 자, 외계 행성의 공정궤도고요. 자, 안쪽에 있는 게 자, 중심별의 공정궤도다. 안쪽에 있는 게 중심별의 공정궤도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점선을 이렇게 쭉 거서 여기서 나타날 때 여기를 우리가 이 외계 행성과 중심별의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 그래서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서로를 뭐하고 있는 관계? 공전하고 있는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만약에 중심별이 여기 있대. 자, 중심별의 위치. 자, 여기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외계 행성은 있잖아. 이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자, 맞은편에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외계 행성은 요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1바 이렇게 찍어주면 중심별은 여기 있고 외계 행성이 여기 있는 관계. 그래서 항상 자,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맞은편에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심별의 공전 방향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외계 행성의 공전 방향도 중심별의 공전 방향과 같아야 돼서, 그럼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할까? 자, 아까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랑 중심별의 공전 주기가 같고, 그리고 공전 방향도 같아. 아까 앞에서 빼먹었는데, 자, 공전 방향도 어때야 된다? 같다. 공전 방향도 같다. 그러면 외계 행성, 보통 우리가 이제 공전 방향을 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전 방향 같다고 얘기해 줬고, 그럼 외계 행성도 어디로 공전해야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공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심별이 두두두두두두 가서 여기까지 갔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심별의 위치 2라고 놓는다면, 자, 외계 행성도 뚝뚝뚝뚝뚝뚝뚝뚝 와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니까 2바. 마찬가지 서로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자질자질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럼 얘가 예를 들어 3번에 위치하게 되면 외계 행성은 어디에 와 있어야 돼? 여기에 와 있어야 되고 3'에 있어야 되고 자, 중심별이 요 위치에 도착하게 되면 자, 4번의 위치에 오게 되면 자, 외계 행성은 여기로 가서 4'에 도착해서 서로 항상 마주보는. 자, 그래서 얘가 다시 몇 번으로 돌아가면 1번으로 돌아가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외계 행성도 다시 원래 위치인 1'의 위치로 돌아가고 한 바퀴를 돌게 되기 때문에 자,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랑 중심별의 공전 주기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하나 봅시다. 자, 이제 시선 방향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아주 크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궤도를 따라서 돌 때 이 별이 어느 정도, 외계 행성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볼 수는 없어. 그냥 우리는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에 대한 접선만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보자. 지금 자, 얘들아. 지금 이 시선 속도 변화는 있잖아. 시선 속도 변화는 이거 조심해야 돼. 시선 속도 변화는 이 외계 행성의 시선 속도를 보는 게 아니야. 외계 행성은 직접 관측이 안 돼. 또 외계 행성 자체가 직접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계 행성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중심별의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시선 속도는 행성의 시선 속도가 아니라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시선 속도는 누구의 시선 속도이며 중심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되는 거고 스펙트럼도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거지 외계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건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낚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기억니은 디귿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 또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맞지만 외계 행성의 시선 속도 변화 이렇게 나오면 낚는 문제야. 자, 그래서 문제 꼭 읽으셔야 돼요. 외계 행성이 아니라 행성의 시선 속도가 아니라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다. 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1번 위치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별은 순간 이때 이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자, 이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여기서는 요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요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점에 대해서 별의 자, 공전 방향에 대한 접선을 그려준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 봐. 지금 요 순간에는 지구에서 볼 때 우리가 시선적으로 볼 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자 1번 위치 중심별의 위치가 1번일 때 그리고 3번 경우에도 멀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서 멀리 있긴 하지만 자 지금 현재 운동 방향에 대한 순간 접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자 얘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순간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 요때는 자 1번의 위치랑 3번의 위치는 자 1번의 위치랑 3번의 위치는 무슨 속도 변화가 없어. 시선 속도 변화가 없어. 따라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 이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자, 지구에서 자, 중심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구에서 가장 중심별이 가까울 때랑 지구에서 중심별이 가장 먼 위치인 1번과 3번 위치에서는 무슨 속도 변화가? 시선 속도 변화 또는 시선 속도가 0이에요. 자, 시선 속도가 그냥 아예 얼마?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자, 지금 2번 위치하고 4번 위치를 볼 거야. 자, 2번 위치에서는 우리가 볼 때 자,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자, 그다음에 4번 위치에서 볼 때 자, 얘는 우리한테서 접근하는 위치로 나타나며 이때 시선 방향과 시선 속도가 서로 나란하게 멀어지고 나란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요 2번 위치와 4번 위치에서가 시선 속도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접근할 때는 여기고 자, 멀어질 때는 여기가 되니까 중심별의 위치가 몇 번의 위치? 4의 위치에서는 자, 무슨 편의가 나타나고? 예,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이때 시선 속도의 부호는 무슨 값이 되며? 마이너스 값이 되며 자, 마이너스 값이지만 크기는 우리가 절대치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접근하고 있을 때를 나타내며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을 때를 얘기하지만 크기는 절대치에 대한 부호를 주기 때문에 4의 위치에서는 자, 접근하는 동안 청색 편의의 무슨 속도, 시선 속도가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몇 번 위치? 그렇지. 2번의 위치에서는, 2의 위치에서는, 2의 위치에서는, 자, 가장 큰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래서, 왜냐면, 접선 방향, 자, 시선 방향이 서로 나란하게 나타날 때가 속도 변화가 제일 크거든. 그래서, 2의 위치에서는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값의 시선 속도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지. 자, 1번과 3번, 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즉, 시선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선 속도가 얼마? 0이 되고요. 자, 2번의 위치에서는 적색 편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선 속도가 최대값을 갖고, 자, 몇 번 위치? 자, 4의 위치에서는, 4번의 위치에서는, 자, 시선 속도가 최대값을 갖는데, 이때는 무슨 편의에 의한? 청색 편의에 의한 마이너스 시선 속도가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프로 한번 볼 건데,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자, 이 도플러 효과에 대한 시선 속도 변화는 자, 다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를 우리가 이제 공전 주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Y축을 우리가 무슨 속도로 볼 거야? 시선 속도로 볼 거야.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주고, 여기를 V. 자, 선생님 굳이 플러스는 안 붙였는데, 여러분 헷갈리니까 플러스로 줄게.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 거.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부호가 뭐? 마이너스. 이거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자, 이거는 접근할 때니까, 요 안에서, 요 영역 안에서는 청색 편의가, 요 영역 안에서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위치일 때는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시선 속도가 얼마? 0이라고. 시선 속도가 0이라고. 자, 그 다음 뭐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 자, 얘가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동안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순간 이후, 1번인 순간 이후. 1번인 순간 이후는 어쨌든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몇 번 위치일 때? 2번 위치일 때, 자, 적색 편의에 의한 시선 속도가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자, 요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지금 몇 번 위치? 2번 위치. 자, 그리고 3번으로 가게 되면, 자, 요렇게 돼서, 자, 시선 속도가 0이 되고요. 3번 위치. 자, 그리고 4번 위치로 가게 되면, 자, 이때부터는 편의가 뭘로 바뀌어? 3번에는, 자,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얘가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 4번 위치일 때, 자, 시선 속도는 부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시선 속도 값은 최대값을 갖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몇 번으로 돌아오면, 1번으로 돌아오면, 자, 이때는 다시 시선 속도가 얼마? 0이 되고, 자, 이 과정이 다시 2번 위치로 가면서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2번 위치일 때가 시선 방향에 대해서 별의 공전 방향이 나란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순간에 접선 방향이 나란한 방향이 되고, 자, 이때는 멀어지는 속도가 최대값이 되고, 자, 4번의 위치에서는 가까워지는 속도의 변화가,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 딱 집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서 이거 계산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적색 편의를 이용한 후퇴 속도 계산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선 지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V가 나왔대. 그럼 요거는 있잖아. 중심별의 공전 속도야. 이거 행성의 공전 속도라고 하면 안 돼.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아니라, 자, 요 속도 자체가 중심별의 공전 속도입니다. 마찬가지, 자, 부호적인 부분은 접근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속도의 절대치는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요 값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 자, 지금 적색 편의에서 지금 무슨 편의로 넘어가고 있어? 청색 편의로 넘어가고 있지. 자, 우리 뒤에서 식현상이라는 걸 배울 건데, 항상 식현상은 적색 편의에서 무슨 편의로 넘어가는, 청색 편의로 넘어가는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적색 편의에서 청색 편의로 넘어가는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요 점에서 항상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식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미리 하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청색 편의,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부분과 위치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씩 딱딱딱딱딱 잡아봤어.
그래서 이런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나면 자, 이 외계 행성, 자, 외계 행성이란다. 이 시선 속도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때, 자, 중심별은 뭐를 갖고 있다? 외계 행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플러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자,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자, 별 주위에 행성이 존재할 때 행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 자, 중심별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주어 파장의 길이 변화가 미세하게 나타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조금 아까 우리 그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심별은 외계 행성이 없어도 공전할 수 있어. 외계 행성이 없어도 공전할 수 있어. 이건 뭐 지구에 따라서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자, 요게 요렇게 나타나는 자,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났대. 근데 만약에 이 중심별이 뭐를 갖고 있다면 외계 행성을 갖고 있다면 그 외계 행성의 중력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 시선 속도 변화가 미세하지만 약간 자, 여기서 미세하지만 약간 변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흰색으로 나타날 때는 뭐가 없다고 보면 되고 외계 행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고 자, 노란색으로 나타나면 원래 시선 속도 변화보다 미세하지만 시선 속도의 변화가 더 생겼지. 자, 이게 외계 행성이 있을 때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외계 행성이 존재할 때는 이 외계 행성의 중력적 영향에 의해서 원래 기존의 시선 속도 변화보다 미세하지만 자, 시선 속도의 변화가 조금 더 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면 이 중심별은 자, 뭐를 갖고 있구나. 외계 행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런 외계 행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볼 때 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자,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에 가까워져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그림 그릴 때 자, 요게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자, 요게 중심별의 공전궤도 반지름. 자, 여기 공통 질량 중심. 그치? 그러면 자, 지금 중심별이 여기 있고 외계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자,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중심별의 질량은 동일한 조건에서 외계 행성의 질량이 증가했대. 외계 행성의 질량이 증가했대. 그럼 이렇게 외계 행성의 질량이 증가하면 이 공통 질량 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냐면 왜? 무거운 쪽으로. 왜냐면 얘가 혼자서 질량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무게의 중점이 어느 쪽으로 가까워져? 그치? 외계 행성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져. 그러면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를 바뀌어버리면 외계 행성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죠. 자, 외계 행성과 공전 속도, 자, 외계 행성과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감소해. 자, 이렇게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감소하면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가까워지면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져.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문제 잘 나오죠? 자,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 왜 이래? 자, 빼버려. 자,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렇게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졌네? 근데 잘 생각해봐.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이 외계 행성이 갖고 있는 공전 주기가 짧아지거든. 공전 주기가 짧아져. 근데 아까 중심별의 공전 주기와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가 서로 같다고 그랬고, 그러면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크면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가 짧아지면 당연히 중심별의 공전 주기도 짧아질 거야. 그럼 중심별의 공전 주기가 짧아지려면 중심별의 무슨 속도도 빨라져야 돼? 공전 속도도 빨라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심별의
공전 속도도 증가하거든. 그럼 이렇게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증가하면 무슨 변화도 커져? 시선 속도의 변화도 커져. 그럼 시선 속도의 변화가 커지면 관측하기 쉽다, 어렵다? 쉽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무슨 속도도 시선 속도의 변화도 커진다. 변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측이 용이해진다. 야, 여기서 이제 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누구 이름에 그게 아니고 용이해진다는 쉬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측이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은 질량이 작은 행성을 관측하기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행성들을 관측할 때 유리했기 때문에 초기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은 대부분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대부분 관측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자, 문제점. 자, 이게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아까 나란할 때 관측이 잘 된다고 그랬지 나란하지 않으면 관측이 안 된다는 아니고 대신에 조건. 자, 수직일 때는 있잖아.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때는 아예 관측이 불가능한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우리가 공전 궤도 요걸 우리가 이제 공전 궤도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공전 궤도면이 내가 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나란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나란할 때는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에 대한 시선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란할 때 최대가 된다고. 가장 잘 나타난다고. 그런데 만약에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 됐어. 그럼 이 새끼들 이렇게 도는 거거든. 그러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돌지만 내가 볼 때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에 대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 되면 멀어진다, 가까워지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방법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때는 관측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외계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시선 속도 변화량도 너무 작아. 그러니까 쉽게 관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외계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공전 궤도 반지름이 너무 멀면 너무 길어 이게. 그러니까 공전 궤도 반지름이 너무 멀거나 외계 행성 자체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시선 속도 변화는 질량이 큰 외계 행성 탐사에 사용이 됐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거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디가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고 어디가 시선 속도가 0이 되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일 때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에 나타나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이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번째,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개념에서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관측이 잘 되는 이유.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관측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적색 편의에서 무슨 편의로 넘어갈 때? 청색 편의로 넘어가는 요 시점, 시선 속도가 0인데 이게 적색 편의에서 청색 편의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무슨 현상? 식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면 다음 시간 우리 식현상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